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사기 제보가 있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채널 슈아슈아, 이거 저 아닙니다. 사기꾼이 AI로 만든 영상인데요.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요즘 코인 시장을 보면 가격보다 먼저 AI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 표정입니다. 팔잔이 이미 많이 내려왔고 이거 AI로 만든 거예요. 결국은 코인 담보 대출 받아라. 당연히 사기죠.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주 악랄한 놈들이에요. 제가 이놈들 신고를 하겠지만 유튜브에서 빨리 처리를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거 보시는 분들도 함께 신고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피해보시는 분들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주요 소식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이 비트코인 현재 가격 67,099달러, 67,000달러에 와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죠. 매우 암울한 상황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 여기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발표가 나왔는데요. 66,000개 일자리를 예상했는데 13만 개. 미국 고용시장이 매우 뜨거울까요? 제롬 파월은 미국 노동통계청의 자료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나중에 수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확률이 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월에 있을 금리는 동결이 될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고용시장이 안 좋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투자 자산에는, 우리들의 코인에게는 아주 부정적인 걸까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 안 할까봐 지금은 이렇게 아쉬움을 느끼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시장이 좋으면 돈이 많아지고 소비도 많아지고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투자 자산에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고용시장 폭망해라 이렇게 바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CPI. 물가가 안정된다면 금리 인하도 당연히 할 수 있겠고 또 경제에도 매우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CPI가 내려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CPI를 이번 주 13일에 발표합니다. 예상치가 2.5%. 지난달에 발표한 CPI는 2.7%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꺾일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거 갑자기 뒤통수를 탁 치면서 높게 발표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실제 인플레이션을 실시간으로 함께 확인해 보자면 0.78%입니다. 전년 대비 0.78%. 이 자료는 체인링크를 통해 트루플레이션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크게 꺾이고 있다. 12월 달만 해도 2.67%였는데 여기 1월부터 크게 꺾이고 있습니다. 2월에는 더 많이 꺾였고요. 이런 모습이 미국 노동통계청에서 발표하는 CPI에 어느 정도만 반영될 수 있다면, 그러면 크게 꺾일 수 있다. 자, 이제는 코인 관련해서 뭔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이 최초의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니스왑 토큰을 매입했다. 블랙록의 펀드를 관리하는 시큐리타이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다음과 유니스왑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블랙록의 USD 기관 디지털 유동성 펀드인 비들의 온체인 거래를 유니스왑을 통해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블랙록의 비들 펀드가 유니스왑에서 기관들을 상대로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니스왑은 이더리움의 대표 덱스죠. 블랙록은 21억 달러 규모의 토큰화된 미국 재무부 펀드를 유니스왑에 도입하여 기관 투자자들의 탈중앙화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월가의 온체인 금융 진출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 가격이 찔끔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워낙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소식에도 코인 가격이 뛰고 있질 않습니다. 어쩌면 블랙록이 원하는 게 이런 게 아닐까. 가격은 올리지 않고 눌러가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 쓸어 담는 그런 모습. 어차피 오를 거 아니까,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자, 이제는 AI 에이전트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AI 에이전트 전용으로 설계된 암호화폐 지갑을 공개했습니다. 지갑은 지갑인데 AI 에이전트 전용,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코인베이스는 사용자가 AI 에이전트가 유동성 포지션을 관리하고 하루 중 언제든지 거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제어 및 권한을 설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AI 에이전트한테 맡겨놓으면 에이전트가 알아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가이드만 주면 AI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아우, 벌써 이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온도, 그리고 체인링크 관련입니다. 이더리움 기반 온도에 토큰화된 미국 주식에 대한 체인링크 피드가 출시되었습니다. 주식을 토큰화해서 거래를 하게 하려면 주식 가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 가격을 체인링크가 온도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SPY는 S&P 500입니다. ON, 온도 기반 S&P 500이다. QQQ, 나스닥이고요. 테슬라, 이런 주식의 가격 피드가 이제 이더리움에서 활성화되어 온도에서 발행한 토큰화된 주식을 디파이 대출 시장에서 담보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래만 하는 게 아니고 담보로도 사용할 수 있다. 얼마짜리인지 알아야지 그만큼 담보를 줄 수 있는 거니까 정확한 가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인링크를 통해 가격 피드를 받게 된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로 쭉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록이 국채를 토큰화해서 유니스왑에 올려놓고 기관 투자자들에게 거래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미국 주식이 이더리움 기반에서 온도를 통해서 체인링크가 갖다주는 가격을 기반해서 거래를 또 하고 담보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자, 그런데 이건 단편적인 예고, 솔라나에서도 주식이 거래가 되고 있고 XRP 레저에서도 토큰화된 자산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지금 가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체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리플 관련입니다. 리플 커스터디는 2년 전에 리플이 인수합병한 회사죠. 커스터디 앤 컴퍼니라는 회사를 리플이 리브랜딩했습니다. 자, 이 리플 커스터디가 이더리움과 솔라나 스테이킹을 지원하게 되면서 이더리움하고 솔라나를 리플이 안고 가는 모양새인데,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기관 투자자들은 복잡한 검증자 위험 없이 XRP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약간 헷갈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더리움 솔라나 스테이킹을 한다고 해서 XRP로 뭘 받는 건 아니고 리플 고객들, 리플 커스터디에 코인을 맡겨놓은 사람들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하려면 어떻게 되죠? 컴퓨터 사다가 서버 셋업해서 이걸 돌리면서 골치 아프게 밸리데이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이거 잘못하면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는데,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우리한테 맡겨. 어차피 코인 맡겼는데 이걸 스테이킹까지 우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이 기관 고객들이 이더리움 솔라나를 리플한테 맡겨놓고 안전하게 보관만 해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스테이킹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무슨 XRP 수익이 어쩌고 저쩌고, XRP한테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아쉽게도 직접적인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중요한 건 리플 생태계에서, 이게 리플 네트워크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리플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지원을 해가면서 솔라나, 이더리움까지 품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더리움 투자자, 솔라나 투자자들도 리플 네트워크 안에 있다 보니까, 리플과 연계된 이런 자회사들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에 얹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XRP로도 어느 정도는 자금이 공유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계속 영업을 할 거 아니에요. XRP 사시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수수료 좀 낮춰드릴게요 라든가 여러 다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시장 구조 법안 관련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옆에 놓여져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시장 구조 법안, 클래리티 액트, 바로 이건데 지금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거의 되는 것 같았는데 그냥 갑자기 코인베이스가 찍 쟤를 밥상에 뿌려버렸잖아요. 그런데 코인베이스를 욕할 수가 없는 게, 당장 이거 대충 패스하면 코인 가격에 지금 잠깐은 좋을 수 있겠지만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혁신을 막아서는 은행들만 다 헤쳐먹는 이런 나쁜 법안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그래서 막았었는데 어느 정도는 이게 협상이 돼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만났는데 아무 결실이 없었죠. 그래서 어제 다시 만났습니다. 백악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회의에 참여했던 은행 및 암호화폐 관계자들의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 모두 회의가 생산적이었다라고 평가하지만 결국 어떤 타협점도 도출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뭐 이렇게 생산적으로 협력해서 해보자 해놓고 정작 중요한 건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은행들이 절대 양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지금 딱 벽에 부딪힌 듯한 그런 모습인데 어제 스코페센트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법안이 잘 이렇게 통과되려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싫다. 없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게 조금 어렵다. 이렇게 코인베이스를 빗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봐서 백악관은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대로 조율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어떻게 하든 그냥 대충 통과를 시켜라.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도 뭔가 지금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은행들이 유리한 쪽으로 결국은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에게 작은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지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비트코인 차트고요. 요 아래 보이는 게 바로 PMI,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하는 비즈니스 사이클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입니다. 이게 양전되었습니다. 이 지표가 50 이상이 되면 확장 사이클, 50 미만이면 축소, 위축 사이클입니다. 이게 살짝 상승한 게 아니고 이렇게 크게 올라갔는데요.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추세 전환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비트코인과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확장 단계에서는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고요. 꺼졌을 때는 하락이죠. 여기 2017년에도 크게 상승했죠. 이 PMI는 이렇게 사이클대로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그냥 쭉 횡보만을 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긴 경기 침체나 마찬가지였다. 자, 중요한 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언제까지 가느냐가 아니고 언제 추세 전환이 되느냐. 요 앞부분입니다. 2017년에 초록색으로 전환되고 나서 그리고는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여기 2020년에도 추세 전환 후 바로 쏜 건 아니고요. 한 4개월 후쯤 쭉 상승을 하게 되죠. 이때는 2, 3개월 걸렸습니다. 자, 지금 여기 2026년 2월에 새로운 비즈니스 사이클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반응할까? 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즈니스 사이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말씀드렸죠.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구매를 하겠다고 이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게 됩니다. 구매 관리자들이 주문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겠죠. 잘 될 것 같으니까 새로 주문을 하고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비즈니스가 확장되게 될 텐데 비즈니스가 확장되면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돈이 움직입니다. 돈이 많아지고 아무래도 여기에는 통화정책이 뒷받침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통화정책. 아무래도 완화적인 그런 스탠스로 갈 수밖에 없겠죠. 유동성 주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확장을 하게 되는 이런 단계에서는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위험자산을 선택하게 됩니다. 위험자산 중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진짜 위험한 코인. 이 코인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게 된다.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상관성이 높게 움직이는 게 바로 이 구매 관리자 지수 PM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상관성이란 게 바로바로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죠. 과거를 돌아봐도 수개월 후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얼만큼 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줄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설득력 있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폭풍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폭풍우가 아무리 세게 휘몰아쳐도 언젠가는 멈추겠죠. 그날을 기다리며 따스한 봄바람을 기다리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